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구 지나면 그때부터 초여름 시작이라더니 벌써 더워질 모양입니다. 어제도 낮에는 제법 더웠죠. 그런데 오늘 낮은 어제보다 3도 이상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강원도 정선이 29도까지 오른다니까 이 정도면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을 듯합니다. 논밭에선 지금 가장 바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자 싶으실 텐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참진드기도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농작업하러 나가실 때는 짧은 소매 옷보다는 얇고 긴 옷으로 가능하면 피부를 드러내지 마셔야겠고요. 또 더위에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여러 장의 잎이 겹겹이 덮여서 마치 둥근 공 모양으로 자라는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 원산지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제주와 충남 서산, 전남 무안에서 재배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해남과 진도, 여름과 가을에는 강원도 평창과 정선, 홍천, 그리고 충남 서산과 경북 청송에서 재배되죠. 어느 지역에서 자라더라도 시원하고 아삭하고 맛있는 이것. 돈가스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이것. 입맛 없을 때 잘 쪄진 이것 한 장에 밥을 넣고 쌈장만 콕 찍어도 입맛이 돌아오는 이것. 떡볶이, 순대볶음, 코울슬러, 피클,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을 보니까 기준치 훌쩍 넘게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이번 달 초에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1일인데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가시마구 앞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270베크렐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겁니다. 일본의 원자력재해개최본부는 지난 19일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해역에 잡힌 우럭의 출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얼마 전 2월달 말에 또 잡혔었던 이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가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년 만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이후에 포획된 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제한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모든 어종은 작년 2월부터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고요. 일본 정부가 이 해역에서 잡힌 어종에 대해서 출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네. 느낀 바가 좀 있어야 할 텐데. 네. 이런 가운데 예전에 그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사태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이 오염수 방출, 방류, 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좀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병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3년부터 이 구마모토현에 있는 미나마타시에 있었던 화학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폐수 안에 유기순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미나마타병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일본 정부는 폐수에 섞인 순이 바닷물에 희석돼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미나마타만에서 잡혔던 물고기, 조개를 먹은 지역 주민들이 이 어패류에 축적된 순을 간접적으로 섭취하면서 신경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의 증상을 겪었고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5년 니가타현에서도 공장 폐수가 원인인 미나마타병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2004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나마타병 50주년 지난 2006년 4월에 세워진 위령부에는 희생자 314명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죠? 맞습니다. 이 마네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나마타병 피해자 지원자 연락회가 지난 19일 날 미나마타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나마타병 교훈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단호하게 항의한다면서 이 반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 니가타 등 이렇게 두 개인에서 미나마타병 피해자 관련 9개 단체로 이뤄진 연락회는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 트리튬이 함유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에 방출한 트리튬의 총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연 환경에 배출되는 공해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나마타병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서 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피해자가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신 상태에서 수은에 중독돼서 태아성 미나마타병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은 미나마타병에 걸려서 고통스럽다. 제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일본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수은 조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은 피해 근절을 호소했던 한 피해자 역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냐면서 일본이 세계의 모범이 되지 않아서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네지 신문은 도쿄전력이 다액종 제거 설비를 처리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전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이르면 5월 중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인데 네. 바다에 다 그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양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절반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성인의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니지 신문이 지난 18일 날 18세 이상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4%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36%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61% 나왔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41%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해서
남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17일부터 18일까지 산케이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18세 이상 1,180명을 대상으로 전화방송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해양 배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답이 46.7%,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45.3%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다시 한 번 더 희석해서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기준에 의해서 40분의 1 이하,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춰서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어쩔 수 없다가 좀 더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 상황을 좀 보죠.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136만 톤으로 27년 전에 고난의 행군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가 최근에 공개한 4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이 북한의 올가을 쌀 생산량이 조정 후 기준으로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식량작물 중에서 옥수수와 콩 등을 지배한 것으로 미국 농무부는 작년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도 2020년 쌀 수확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다라고 추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인 1990년대 중후반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는데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북한에서 발생한 아사자 수가 33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쌀 생산량이 15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 14만 톤이 적은 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농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 연말까지 수입해야 될 쌀 규모를 15만 톤으로 내려봤는데요. 작년보다 5만 톤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이 북한이 원조 목적으로 쌀을 포함한 식량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밀가루 수입하기 위해서 쌀 수입 규모가 5만 톤 정도 감소한 것 같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포도 재배 농가들이 올봄 서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와인 생산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전역에서 이번 달 초순 이상 기온으로 서리가 내리면서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에다가 미국 관세 때문에 타격을 입은 프랑스 와인 업계가 서리 때문에 또다시 타격을 입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럽 와인 업계에 따르면 포도밭 서리 피해는 프랑스 와인 생산지의 80%에 이르고요. 지역에 따라 산출량이 25에서 많게는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랑스 와인 업계는 이번 서리 때문에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82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론 지방의 와인 생산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론 계곡,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프로방스, 루아르 계곡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와인 생산업자들은 포도밭에 난로로 불을 지펴서 기온 저하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막 발한 포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르도 와인단지 홍보 담당자는 수확량 상당 부분을 잃었다면서 아직 비율을 추정하기는 시기상조지만 결국 피해를 당한 와인 생산자에게 정말로 큰 비극이라면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프랑스 총리 역시 날씨 때문에 농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정부 대변인도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 특정 작물의 경우 연간 생산량 거의 전부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농업식량부는 농가 지원책을 내놓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금융기관, 농업단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와인 생산업자들은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도시 봉쇄로 수출 부진 거래에다가 관광업에 붕괴됐고, 유럽연합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와 경쟁사 보잉 간의 보조금 출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다툼 때문에 관세까지 부과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와인과 주류 수출 연합회에 따르면 작년에 프랑스 와인과 주류 수출이 14% 정도 감소했고요. 미국에 대한 판매는 1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서리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가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파가 갑자기 닥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포도가 평소보다 성장이 빨랐는데 이게 갑자기 서리가 닥치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CNN 기상 전문가들은 프랑스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기록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런 가운데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샹파뉴 지방의 기온은 26도까지 오른 뒤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식물의 생육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상은 프랑스 외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농작물들이 이렇게 한계에 더 취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와인 생산자 관계자는 포도 수확식에 대해서 요즘은 9월 첫째 주에 수확을 하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9월 마지막 주에 수확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선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기후변화 담당 장관이 지난 13일 날 은행, 보험사, 자금운용사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기후변화 담당 장관은 금융업계 투자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은 금융계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을 공시하는 기업은 자산 10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인 모든 은행과 운용자금이 10억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상인 보험사, 뉴질랜드 증권거래 상장된 주식, 채권 발행 기관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국내 기업 200여 곳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 기업들은 내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감시해서 2023년까지 첫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 9월 달에 금융계 기후변화 위험 보고서 제출 의무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없는 대중교통버스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정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가 나서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투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까지 마련한 것은 뉴질랜드가 처음인데 이미 국제금융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는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 투자하기 위해서 탈탄소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규모 3위인 공적연금기금인 뉴욕주 공무원 퇴직연금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사회 전반에 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지난해 기후행동의 날에 한 학생이 만든 피켓에 적혀있던 글귀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 어쩌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과 청소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51주년 지구의 날인데요.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는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는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꿈꾸고 있는 지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지구를 위해서 또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제 심각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일상과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시민단체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 문제 당사자인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0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멤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계신 건데, 그 처음에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이셨나요? 저는 재작년 여름쯤에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단순히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축산업에 관심을 가진 후에 그 뒤에 비건이 되었고 축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위기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네.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막 기후위기는 100년 후의 이야기고 북극곰이 불쌍하다 그리고 투발로에 있는 섬이 잠긴다 정도였는데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10년 후가 지났을 때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좀 충격을 받은 후에 기후위기 문제에 더 나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실제 네. 활동으로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또 청소년들이 느끼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 느끼는 정도,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가 2018년에 폭염이나 아니면 지난해에 있었던 장마라던가 아니면 태풍 같은 것들 모두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실제로 저도 작년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기후위기를 겪었을 때 사실 이전과는 좀 다른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살던 지역에도 태풍이 왔기 때문에 그때 모든 울산에 사는데 울산이 한 지역이 정전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학교를 갔을 때는 신호등이 다 부러져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전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이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이용하지 못하는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때 굉장히 큰 공포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제 생존을 위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아니고 그리고 이 일들이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진다면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거고 2년이 되는 거고 제 일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 많이 느꼈던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고 공감이 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그래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 거죠? 청소년 기후행동은 지구온도 1.5도 이내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도는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해서 지구온도 상승을 제한시켜야 하는 마지노선의 온도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이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한 5차례 정도 진행을 했고, 교육청에게는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했고, 그리고 국회에게는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행운의 편지 캠페인, 그리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기후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헌법소원 같은 절차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분야를 다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청소년들 다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다 딱히 따로 분야를 나눠서 활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소송 같은 걸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금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킨 적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정책도 없고 감축 목표를 지키자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는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헌법소원에서 너무 느슨하고 미흡하고 그리고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유로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고 그 헌법소원이 이제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만 하고 강화해야만 합니다. 네. 당연히 좀 지키고 미리미리 좀 줄였으면 이렇게까지 힘을 빼지 않았어도 될 텐데 이 노력을 지금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물론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움을 받는 변호인단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아직 최종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도 기후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승소 판결이 났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우르헨다라는 곳에서는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승소 판결이 나는 국가에 점차 생기고 있고 그리고 각 국가에서도 기후위기란 위협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우리 정부를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고 정부가 자신들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패소해서 나중에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악당 소리를 듣잖아요. 기후 쪽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는데. 네. 자,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의 석탄 발전소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를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모두 감축하고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석탄 발전소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 발전소를 다른 나라 재생에서 전환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석탄 발전소를 끄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거는 정말 집이 불타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말로만 불 껐다고 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기후위기 사실 안다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진짜 작년 태풍 때 정말 이러다가 위험하겠다는 걸 직접 느낀 분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이 활동하실 때 어떤가요? 이게 막 좀 보람이 느껴지고 이렇게 힘이 나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요?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할 때보다는 우울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네,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절실한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와 정반대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우울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하던 석탄발전소 건설이 강행되고 2050년 탄소 중립한다길래 기대했더니 그 속에 까보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기후위기 대응이 진짜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현실이 진짜 황당하기까지 할 정도로 무력감을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력감을 이기고 활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요즘은 다 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생겼군요. 예. 아이고. 아까 변호인단 얘기도 하셨는데 행정 절차 같은 거 활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활동의 제약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단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외의 활동은 저희가 이제 활동의 제약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크게 있진 않아서 저희 청소년들이 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150명이 진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분야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신 건데
청소년들이 꿈꾸는 지구의 미래 어떤 모습이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길 바라요. 기후위기 걱정 없이, 그리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피해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는 있을까라는 생존 걱정 없이 이제 안전하고 당연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네. 자, 내일이 지구의 날인데 시민 개개인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흔히 말하듯이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개인적인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기업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문제예요. 네.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대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계속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아진다면 기후위기는 정치인의 주요 공약으로 그리고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국가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8937님께서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할게요. 응원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422님도 이렇게 기후위기에 신경 쓰고 있다니 자랑스럽고 미래가 희망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많이 더울 거라고 하죠. 맑고 건조한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데 서울, 전주, 대구는 낮에 28도, 강원도 영월, 정선,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7월쯤의 기온이네요. 그만큼 덥겠습니다. 반소매 옷이나 가볍고 얇은 옷 입고 그 위에 외투 챙겨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충북, 전남 동부, 경상도, 제주도 산지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전남 광양, 경북 문경 등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불씨 꼼꼼하게 챙겨서 화재 발생하는 일 없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얀센 백신에 대한 혈전 우려가 있는데 유럽의약품청은 그래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군요. 예, 이제 몇 시간 전에 유럽의약품청의 백신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과 관련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매우 드문 부작용이어서 얀센 백신의 접종의 전반적인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얀센 백신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수백만 명분에 한 명 정도 나오는데 백신 접종 3주 내에 이제 60세 미만에게 발생을 했고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유럽의약품청의 발표고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 어제 밤 9시까지 확진자가 677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다시 700명대가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자, 그 백신 스와프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눈에 띄던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어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존 케리 기후특사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거는 지난해 12월이에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밝혔어요. 그 백신을 다른 종류를 바꾸면은 이걸 어떻게 교환 비율을 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스와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영국을 접촉해 봤는데 이게 개도국에 이들이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 개도국에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네.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4달 만에 이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만큼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실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백신을 수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빌려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저께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원래 상반기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는 불가능하다.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백신 수급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청와대 신임 방역기획관으로 김오란 교수 얘기가 있는데 이걸 두고 좀 정치권에서 뜨거운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요? 예. 야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오란 기획관을 사퇴시키라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여론몰이를 해왔고 잘못된 견해를 피력해서 코로나19 극복에 방해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이제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 백신 수급이 급하지 않다. 이런 의견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안정성을 고려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시 방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어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리고 화이자가 매우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뒷얘기까지 밝히면서 김오란 기획관을 좀 이렇게 옹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했어요. 예. 어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오전에 열었는데 이게 아무 징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갑작스럽게 열렸고요. 그래서 먼저 연단에 서기 전에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숙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록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1년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7월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하고 3번의 어떤 뭐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된 사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결정이 난 다음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직원, 시민들을 한데 묶어서 사과를 했고 구체적으로 네.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과가 어찌됐든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 피해자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얘기를 어저께 여성단체를 통해서 밝히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또 추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재발 방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윤호중 의원이 원래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뽑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반성을 한다라면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은 돌려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가 오만과 독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의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상원 국회의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서 특히 이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에 깔려 있죠. 그래서 네. 결국 야당도 법사위원장에 가져온다기보다는 여당 민주당의 어떤 독주, 오만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금 이거를 계속 연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요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거래소 100여 곳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법이 지난달 25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오는 9월까지 모든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열어줄 은행과 제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4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우후죽순처럼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지금 거래소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은행한테다 책임이 돌아가는데 지금 거래소들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신용도가 낮은 곳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의 한 90개, 100개 정도가 오는 9월에 다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그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5914님, 야간 근무하고 퇴근 중입니다. 모두들 오늘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1377님, 자연, 후손에게 잠깐 빌려 쓰는 재산입니다. 꼭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0724님, 아침 운동하러 갑니다. 아침 공기가 매우 상쾌하고 좋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